안녕하세요. SQL 서버 MVP 김정선입니다. 잘들 지내셨죠? 네. 날씨가 엄청 더워요. 예. 아, 어디 다니기도 쉽지가 않고요. 집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기도 어렵고, 예. 무더위에 특히 밖에서 다니면서 일하시는 분들, 어, 특히 이제 저처럼 돌아다니면서 일하시는 분들, 우체부 배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야식 배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택배 하시는 분들 많이들 계시죠? 정말 수고들 많으십니다. 예,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건강 잃지 마시고 날이 시원해질 때까지 화이팅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지난번에 발표해드렸던 SQL 서버 2014 서브스펙 1에서 해결된 것으로 언급되고 있던 새로운 통계 정보로 인한 이슈들, 특히 조인 성능이 이전 버전보다 떨어지거나 혹은 어, 쿼리 실행이 되지 않는 일종의 멈춤 현상, 프리징이라고 보통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컴파일이 무한대기 되는 상태, 이러한 이슈들이 보고가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언급이 돼 있었었죠. 어,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후속입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를 좀 알려드리려고요. 제 머신에다가 서스펙 1을 설치를 했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지금 리포팅 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 두 가지 정도, 큰 두 가지 범주에 대해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 자료에 언급되어 있는 대로 조치가 된 것인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예제도 한번 제가 돌려서 눈으로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지난번 보여드렸던 영상 내용 중에 그 부분만 다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2014 서스펙 1에 대한 다운로드입니다. 이 다운로드에 있는 디테일 정보 쪽에서 서스펙 1에 대한 릴리즈 노트나 리드미를 확인할 수 있고요. 거기 들어가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2014의 새로운 카디널러티 에스터메이터, 즉 행수 예측 동작,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쿼리 퍼포먼스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었죠. 크게 두 가지였었어요. 그 이제 증상이라고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는 여기 보시는 대로 쿼리 컴파일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였었고요. 특히 어, 대량의 조인을 포함하고 있는 쿼리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쿼리 컴파일, 대량 조인에서 매우 느려질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마치 그 프리징 된 것 같은, 쿼리 실행이 안 되고 멈춘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있었습니다. 조인 조건이 이퀄 조건이 아닌 경우, 즉 뭐 대소라든지 뭐 기타 다른 조건을 쓰거나 혹은 그러한 그 이퀄 조건들의 이제 조합이 섞여 있는 경우에 행수 예측, 특별한 조인 타입에서 행수 예측을 잘 못해서 쿼리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 두 가지의 증상, 유형을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내용이 언급되어 있었던 게 뭐였냐면 노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슈, 즉 이퀄이 아닌 조건이 포함이 되어 있거나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이 들어가 있는 조인에서 성능이 느려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 효과를 보려면 추적 플래그 4199를 적용해야 한다라는 중요한 부분이 여기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죠. 혹시 지난번
제가 7월 22일인가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세미나, 김정선의 시퀄 서버 컨설팅 이야기 시즌 5를 다시 진행을 했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 세미나 참석하셨던 분들이면 제가 그 4199에 관련된 많은 얘기들을 했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이 부분도 제가 언급을 했었었죠. 그래서 실제 결과에 대해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넘어가기 전에 몇 가지를 조금 더 보죠. 이 문서에서 워커라운드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호환 수준 있죠. 얼터 데이터베이스 문에서 그 컴패터빌리티 레벨을 120이 아닌 그 이전 뭐 110이나 100이나 즉 2012 이하 버전으로 변경을 해서 과거에 카디널리티 에스티메이터 즉 행수 예측키를 적용을 하도록 새로워진 알고리즘, 이전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도록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추적 플래그 948 하나가 이 호환 옵션, 호환 수준을 110번 이하로 내리는 것과 똑같은 똑같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예, 똑같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C에 관해서는 이제 이전 버전을 사용을 하도록 설정하는 추적 플래그가 948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이 948 하나 추적 플래그를 이제 서버 혹은 세션 단위로 혹은 쿼리 수준에서 쿼리 트레이스 온이라고 하는 힌트를 이용을 해서 948 하나 추적 플래그를 적용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 이 방법을 워크라운드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서브스펙 1 혹은 추적 플래그 4199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었죠. 자, 조금 이따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매니지먼트 스튜디오 쪽에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커넥트 쪽에 마이크로소프트 사용자 의견 센터 쪽에서 2014의 새로운 카디널리티 에스티메이터에 관련된 피드백들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SQL의 카디널리티 에스티메이터 관련된 버그 혹은 새로운 2014 카디널리티 에스티메이터에 대한 이슈들 또 뭐 여기 보면 조인이나 혹은 이니퀄러티 즉 이퀄이 아닌 조건에 대해서 인입션트 플랜이 좀 이상하게 나온다라는 부분들 혹은 뭐 에스티메이터가 리그레션 했다라는 부분들 더 나빠진 것 같다라고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 플랜이 효율적이지 않게 생성이 된다라는 부분들 풀아우터 조인이 이상하다라는 부분들 여기 보면 뭐 디스팅트 애그리게이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하여튼 기타 관련된 내용들 뭐 오화절 뭐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보면 대부분 결국은 이제 같은 내용들이 될 거예요. 앞서 보셨던 대로 하나는 조인 수가 굉장히 많을 때 컴파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 하나랑 두 번째는 조인 조건이 이퀄이 아닌 조건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에 실행 계획이 이전보다 안 좋게 혹은 잘못된 실행 계획 충분히 튜닝되지 않은 플랜이 나온다라는 부분 두 가지 범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 예제를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실행을 해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컴파일 시간이 매일 오래 걸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인이 많이 걸리는 경우.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올린 그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쪽에 올린 사용자 의견 부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테이블을 대량으로 조인하는 쿼리가 있었나 봐요. 예, 꽤 많은 시스템 테이블이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언급이 되어 있냐면 그 레거시 데이터베이스 쪽에 테이블 수가 한 10,000개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그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검색하는 쿼리였던 것 같아요. 오브젝트가 뭐 10,000개가 넘어가니까 관련된 인덱스라든지 컬럼이라든지 뭐 개수가 대량이 많겠죠. 이렇게 대량의 조인을 수행을 했을 때의 쿼리 성능이 매우 느려졌다라는 건데 뭐라고 언급이 되어 있냐면 쿼리를 실행하는데 프리징이 되었다.
라고 언급되어 있는 거 이제 확인하실 수 있죠. 예. 호환 수준을 110번으로 낮추면 원래 실행된 대로 언급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쿼리를 제가 한번 돌려봤었거든요. 예. 서비스 팩 1을 설치하기 전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지금 현재 제 머신에는 서비스 팩 1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제가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했었냐면 컴파일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렸어요. 컴파일 CPU랑 컴파일 타임이 20초가 넘게 걸리게 나왔었고 호환 수준을 110으로 변경을 하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C로 인한 것이다라고 이제 유추를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서비스 팩 1을 적용을 하고 나서 다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전에 테스트했던 것과 동일하게 어드벤처 웍스 DB이고요. 지금 현재 설정된 호환 수준은 120번 2014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올려놓은 쿼리예요. 그렇죠? 이 쿼리 그대로 해서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C 모드에서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실행 계획 ON 하고요.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실행 계획을 보면 자,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예. 이 실행 계획에 대한 컴파일 CPU는 807ms 그리고 컴파일 타임도 807ms가 발생을 했습니다. 대량의 조인에 대한 컴파일이 이전 버전, 새로운 버전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해결이 됐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예제였습니다. 오케이, 땡큐죠. 예. 잘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SQL 서버를 해외 자료를 많이 찾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얼랜드 소머스컵이라고 하는 SQL 서버 쪽에 전문가가 계십니다. 그 전문가가 올렸던 버그 리포팅인데요. 현재는 닫힘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자꾸 사라지네요. 예, 이 항목은 현재 또는 다음 버전에서 수정되었습니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스테이터스도 이제 클로즈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어떤 언급을 하고 있냐면요. 예. 트랜스 테이블하고 임시 테이블하고 서브 쿼리 안에서 조인이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키하고 마지막 트랜스 키에 대한 조인 조건이 이니퀄러티예요. 즉 등가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쿼리에 대해서 옵티마이저가 이 조인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옵티마이징을 못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쿼리를 다시 일반 조인으로 제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조인으로 제작성을 했는데 이때 예전 버전, 과거 버전의 C에서는 nested loop join하고 그리고 clustered index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방식. 그 방식으로 잘 처리가 됐는데 새로운 C에서는 앞에 exist 서브 쿼리를 썼을 때랑 똑같이 조인을 제대로 풀지를 못하더라. 머지 조인의 클러스터드 인덱스 스캔으로 실행 계획이 잘못 풀린다라고 해서 리포트를 한 내용이었어요. 자, 여기에 비등가 조인 조건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횡수 예측을 제대로 못하고 엉뚱한 플랜이 만들어지는 케이스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자, 데이터는 준비를 해놨고요. 한번 보도록 하시죠. 나머지는 뭐 생략을 하고 바로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 테이블하고 뉴 트랜스 임시 테이블하고 조인을 하는데 세 번째 조인 조건이 비등가입니다. 참고로요. 트랜스 테이블이라고 하는 테이블은 보시는 것처럼
포스트 키 1, 2, 트랜스 키까지가 프라이머리 키이자 클러스터드 인덱스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클러스터드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과정을 했을 때요. 자, 우선 앞서 나와드렸던 대로 쿼리 트레이스 온, 쿼리 힌트를 써서 추적 플래그 구사 팟 하나를 적용해서 2014 버전의 새로운 C가 아니라 과거 버전의 C, 70C를 사용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실행 계획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DB는 TempDB고요. 자, 실행 계획을 보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트랜스 테이블에 클러스터드 인덱스를 써서 시크를 하고 룹 조인으로 풀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C 버전을 좀 확인을 해보면 현재 카디널리티 에스티메이션 모델 C 버전은 70입니다. 즉 SQL 서버 2012 버전까지의 C 모델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요거를 2014 버전의 CE 120번 C 모델로 한번 똑같이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실행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바뀌었죠? 아까하고는 다르게 클러스터드 인덱스 스캔을 하고 있고 화살표 굵기상으로 봐도 대량의 데이터를 스캔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프 조인이 아니라 세미 조인, 죄송합니다. 머지 조인을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도 라이트 세미 조인 처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현재의 C 모델은 120번, 즉 2014 이후 C 모델입니다. 자, 그런데 기술 자료에서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추적 플래그 4199번을 사용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언급이 돼 있죠.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옵션 쿼리 트레이스를 이용을 해서 4199번을 적용을 해서 실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다시 과거 버전의 C와 같은 실행 계획 트랜스 테이블의 클러스터드 인덱스 시크를 하고요. 작은 양의 행수를 액세스를 하고 룹 조인으로 불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때 C 버전은 보시는 것처럼 120, 2014 모델입니다. 오케이. 서브스택 1에 언급이 되어 있는 대로 4199번 추적 플래그를 썼더니 정상적으로 해결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오케이. 자, 단편적인 예제이긴 하지만 이 서브스택 1을 설치하고 나서 기술 자료에 언급되어 있는 대로 그 해당하는 버그 혹은 그 이전보다 낮은 성능 문제에 대해서 이런 그 워크라운드를 적용할 필요 없이 해결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4199 추적 플래그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2014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에 대해서 서브스택 1에서 정말로 해결이 됐는지 그 뒷이야기, 후속편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할까요? 제가 지금 펜 타입이 안 되네요. 자, 데모는 데모입니다. 제가 데모에서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은 서브스펙 1에서의 해결에 대한 확인 과정, 검증의 내용을 시연해 드린 것이고요. 이것이 기존에 보고된 모든 내용에 대한 검증이나 혹은 보장은 아닙니다. 단편적인 예제를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하나의 사례로서 참고를 하시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케이스별로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커 서버 2014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에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고객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시퀄로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시퀄 서버 MVP 김정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위 잘 이겨내시고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